오늘도 간단하게 달려보는 암호화폐 뉴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고 기분 좋은 추석 연휴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간단하게 한 번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연준 의장인 로렌스 서머스가 이야기합니다. 달러가 지금부터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자, 미국 증시라든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달러가 추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으며 미국 경제는 여러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왜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과는 달리 비싼 외국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유리한 지점에 서 있다. 또한 이 연준 같은 경우는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더 빠르게 앞서서 통화 긴축에 들어갔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달러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달러 강세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유럽처럼 거의 모든 에너지원을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이 좀 더 나은 위치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 중에 정말 많은 숫자가 어떤 한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울증 약이라든지 그런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약들 자체도 중국에서 제조가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의 물자에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미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달러의 강세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가지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 법정 통화 자체가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 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무조건 화폐를 맹신하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연준의 기조에 관련된 또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요. 금융 대기업인 ING 측에서는 밝히기를 연준이 드디어 내년 6월 정도 해가지고 매파에서 비둘기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정책 전환까지는 앞으로 2개월에서 15개월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ING의 수석 경제학자는 이어서 덧붙이기를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 인플레가 빠르게 낮아질 것,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임금 압력이 약해지고 주택, 렌트비, 월세 등이 내려가면서 비용이 하락하게 될 것. 9월 연준이 0.75% 금리를 올릴 것이고 11월에는 0.5포인트, 12월에는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지만은 인상폭이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준의 계획은 공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잠재워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인플레이션이 손쉽게 가라앉게 될 것인가? 만약에 정말로 내년 6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불장이 시작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언제나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미국 내에서 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빚이 많이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 경제 및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 해서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가 5억 달러를 증자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추매를 하겠다. 마이클 세일러가 CEO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더 이상 마이크로스트레지는 아마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팔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바로 상남자 기업이다. 마이크로스트레지 5억 달러어치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추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단하죠? 자,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비트코인을 추매할 때마다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 부분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세금 관련 소송이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비트코인만 모아가는 이 뚝심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 트윗을 올리기를 나는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다. 비트코인 추매 간드아 라고 트윗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발표와 함께 마이클 세일러의 이름은 트위터상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마이클 세일러보다 더욱더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 바로 도건 대표라고 하네요. 도건 대표 성인 권 씨가 계속해서 트윗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루나와 루나 클래식의 상승이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다라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가지고 다음으로 테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학비가 많이 드는 미국 학교인 테시스라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과 테더 USDT를 학비로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테디. 비트코인의 채택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반등을 하기는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잃어버린 비트코인. 구글 주간 검색량이 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역시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 사죠.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상투 잡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투자보다는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 비트코인 상승을 놓고 일시적인 상승이다. 숏스코이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빗불 캐피탈의 CEO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형적인 숏 커버링이다. 거시적인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다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추가적인 축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모건 스탠리 매니지먼트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해당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그 말이 맞아. 숏 커버링, 숏 스퀴즈가 맞는데 역발상도 필요해. 그게 뭔 말이냐? 지금 시장 심리 상태를 봐봐. 100이면 100 전부 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은 펀드들이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 말이 지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한편 비트코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최근 있었던 반등과 함께 어마어마한 희망회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갈대처럼 바뀌는 사람들의 마음.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달러가 포물선 상승을 벗어났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달러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증시와 비트코인은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에 이어서 자,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지난 308일 동안에 하락세를 뚫을랑 말랑 하고 있다. 이거 뚫으면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날아간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과거에 이런 식으로 RSI가 밑에서 기고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를 마련해 주었고 그 후에는 이윽고 상승했었다더라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 먼저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난 2018년도 때 바닥 찍을 때와 똑같다. 바닥 찍었다. 지금부터 간드아 비트코인 가는 거야. 바닥 찍었으니까 상승 가는 거야 라면서 긍정적인 분석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스캇 멜커 분석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불장에 이어서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 자리가 과거에도 바닥이 되긴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도 바닥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근데 이렇게 쉽게 바닥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바닥이 찍혔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도 이제 자문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자, 약간의 반등과 함께 사람들이 너무나 들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바닥을 찍고 지금부터 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상승할 수 있으면은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언제나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거시경제의 면에서는 확실하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야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벌써부터 하락장이 끝난 것처럼 환호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 할지라도 축적 기간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축적 기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적 기간 내에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 단기 분석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어제 있었던 상승 이 윗자리 21,400달러 위까지 비트코인이 안착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낸스의 미결제 약정 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다. 더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척 했다가 결국 떨구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눈에 빤히 보이게 떨구기보다는 한번 올리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후에 떨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보여주었었고, 추가적으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개인적으로 이 라이트코인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게 너무 불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퀀텀이 오르면 떨어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 역할을 라이트코인이 하는 것이다. 라이트코인, 한때는 비트코인의 선행지표로서 여겨지기도 했었으나 그 후에 한물 크게 가게 되면서 지금은 경고음 같은 역할을 하는 코인이 된 것이 아닌가. 민불민불을 끝으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개발 관련된 업데이트도 나오지 않고 있는 라이트코인. 과연 라이트코인이 퀀텀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반등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더리움 머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뉴스의 파라라가 나오면서 다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의 로닌 네트워크가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서 구글 클라우드가 로닌 밸리데이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발표를 해주었고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SEC 위원장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 CFTC에게 비트코인 관할 권한을 넘기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호응을 받았었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포함이 됐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게리 겐슬러가 공개적으로 이더리움도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으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축적을 거듭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달리게 될 텐데, 일라이즈라는 분석가는 CRB가 여기 있는 회색 저항을 뚫고 안착할 수 있다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엄청나게 달릴 수 있겠죠. 부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번에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조댓 광고 봐주고 댓글 남겨주고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꼭꼭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